제시를 하니까 당황한 이재명이 당연히 당황했죠. 어유, 검찰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지금 갖고 있지? 라고 급 당황을 하면서 자세하게 해명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육성 녹음 발견됐다. 그래서 이재명이 급 당황을 하고 태도를 돌변했다. 예, 무슨 얘기냐? 바로 지난 금요일 이재명의 네 번째 검찰 출석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이 네 번째 검찰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부장이 엄희준인데요. 이 네 번째 수사 조사에서 중앙지검에 출두한 이재명을 대상으로 올해 초 백현동 수사의 일환으로 김씨, 여기서 김씨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군요. 갑자기 김씨가 나오니까. 이 녹취록에는요, 이재명이 백현동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녹취록을 제시를 한 것이다. 이 녹취록에는 이재명이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의 측근인 김모 씨, 아직 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인섭은 나왔죠?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으니까요. 로비스트인 김인섭의 측근 김모 씨에게 재판에서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누가? 이재명이 김인섭의 측근인 김모 씨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녹취록이 검찰이 새롭게 발견을 해서 조사 과정에서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제시를 하니까 당황한 이재명이 당연히 당황했죠. 어유, 검찰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지금 갖고 있지? 라고 급 당황을 하면서 자세하게 해명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세하게 해명을 했나요? 아닙니다. 거의 사실상 묵비권에 가까운, 그리고 검사가 물어보면, 내가 미리 낸 진술서에 보면 다 있잖아요. 뭘 그걸 또 물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내 진술서에 다 미리 그래서 다 이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술서를 만들어 오니까 그 안에 다 있다. 즉 자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다. 그 진술서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들어있으니까 그 외에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검사가 이런 새로운 녹취록을 딱 제시를 하자 표정이 바뀌면서 아주 급당황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자세히 그 당시에 해명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 세 개, 올 초 백현동 수사의 일환으로 지금 얘기를 한 김인섭의 핵심 측근인 김씨 집을 압수수색할 때 이재명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포함해 3개의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의 검찰 출두 조사에서 새롭게 제시를 한 것은 3번째 녹음 파일, 그러니까 새로운 녹음 파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올 초 대장동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 백현동 조사에선 서면 진술서와 더불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구술로 말로 해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나는 여기 진술서에 있는 거 외에는 내가 얘기를 안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녹취록이 나오자 그거는 사실은 이렇다라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명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검찰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문서 형태로 푼 녹취록을 딱 제시를 하니까 이 대표는 당연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전까지 진술 태도 말씀드렸죠. 거기 다 진술서 외에는 나 얘기 안 합니다 라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 전까지 진술 태도와는 확연히 다르게 통화 당시 발언의 경위, 맥락 등을 상세히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재명은 이 김인섭의 측근인 또 다른 김씨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진실을 말해달라는 취지였을 뿐이다 라고 항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서면 진술서 내용에는 위증교사 혐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는 자신은 인정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의 전화를 받은 뒤 법정에 나가 실제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이 김 씨도 거짓 증언 즉 위증죄로 지금 사법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김 씨는 3년 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재명을 고소한 쪽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멍을 썼다라고 이재명 편에서 이제 그 증언을 한 것이죠. 고소한 쪽에서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이재명을 코너에 몰자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억울하게 코너에 몰린 사람으로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현동 부지를 한꺼번에 4단계나 용도 상회한 게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 즉 박근혜 정부의 지침대로 내가 잘 응했을 뿐이다. 내가 4단계 용도 변경을 한 것은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박근혜 정부의 지시를 잘 따랐던 성남시장이었을 뿐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박근혜 정부 얘기를 잘 들었군요. 네, 이번에 우리가 다들 놀랐습니다. 이재명이 박근혜 지시를 잘 따른 게 내가 그게 전부인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바로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검찰은 당시 국토부 공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는 취지만큼 이재명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 즉 성남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역 사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하는 그런 국토부 공문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박근혜 정부 말을 잘 들었던 거 외에는 내가 죄가 없다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검찰은요 백현동 사건 또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거는 구속영장은 뭐 당연히 청구할 방침인데 그런데 수원지검의 이재명의 또 다른 소환조사가 9월 한 5일에서 10일 사이에 그때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일단 9월 달이 될 전망인데 9월 1일 정기국회가 딱 시작되죠. 9월 1일 날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회기를 나눠서 쪼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연히 거쳐야 된다. 예,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은 회기가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기 쪼개기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9월 중에 영장 청구를 하면은 국회 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영배 같은 꼼수가 나오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비명 쪽에 새도 지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체포 동의안이 수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투표장에서 전원 퇴장을 하자라고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죠. 네, 맑은 순이님, 동백군님, 뭉치님, 문미호님 그렇군요. 예, 두 번째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의 위중교사 육성 녹음이 발견해서 검찰이 이재명에게 제시를 했더니 표정이 급 당황한 모습으로 돌변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사실상 묵비권의 전략을 썼던 이재명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라고 장시간 해명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은 확연히 달랐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네.